왜 그래? 나 항우야! 면목이 없다. 왜 둘은 나누는 거야? 지금 급한데 이참에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 잘하면 오늘 공을 좀 세우겠는데? 유방과 항우가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협정이 오래갈 수가 없죠. 드디어 초안대전의 마지막 해와 전투로 끝나게 되는 거죠. 휴전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유방도 군대를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량과 진평이 말리는 거죠. 현재 초나라가 지치고 군량도 없다. 지금 공격해야지만 우리가 승산이 있다. 만약에 지금 놔두어서 초나라가 다시 힘을 기른다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막아내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고조 5년에 항우를 추격해 들어가서 양하 남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서로 말하자면 신사협정 몇 퍼센트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예. 너무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야비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게임이 아니잖아요. 서로 신사적으로 룰을 지켜서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칭송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나라가 힘을 기르게 되면 한나라는 다시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완전히 눌러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한신하고 팽월이 합세해서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결국 초나라군의 공격에 의해서 한나라군이 패하고 맙니다. 도대체 한신과 팽월은 왜 오지 않는 걸까? 왜 그래? 도대체 장량이 얘기를 하죠. 아니 두 사람이 안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 그럼 끝까지 거 좀 주지 뭐. 바로 사신을 보내서 한신과 팽월에게 같이 초나라를 무너뜨리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왕으로 확실하게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시 군대를 동원을 하게 되고 초나라가 비록 전투에는 당장 조금 이긴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공작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초나라의 국방장관격이었던 대사마 주운도 배신을 해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폐하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갈수록 도망병들은 많아지고 군량은 떨어지고 이럴 때 유방과 한신의 군대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여러 겹 항우의 군대를 포위를 하죠. 그야말로 항우의 군대는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니까 한나라 군사가 사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항우가 엄청나게 놀란 거죠. 드디어 초나라 사람 상당수도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이제 전세가 완전히 기울고 있구나.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이죠. 유방의 한나라군은 심리전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광무 전투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명분을 어떻게 쌓고 심전을 어떻게 벌리고 선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있는 군대다. 아마 저 노래가 BTS 노래랑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들으니까. 근데 이게 BTS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초나라 노래, 자기 고향의 노래들이 들려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항복을 많이 했나 보다 뿐만 아니라 고향 돌아오고 싶어. 너무 우리는 지쳤어. 힘들어.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항우가 해하에서 개탄을 하면서 자기도 시를 하나 짓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가질 않네. 추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할꼬 우여우여 그대를 어찌하란 말인가. 그야말로 사면초가 항우는 완전히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건 유일하게 정면 돌파밖에 없다. 부하병사 800여 명을 데리고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나라군 날이 밝으면서 항우가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 기병대장 관영한테 네가 5천여 명의 기병대를 데리고 항우를 추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항우가 회수를 건널 때 벌써 병사가 8분의 1, 100여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만큼 도망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800여 명은 여러분들이 기병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귀족과 적어도 중상류층 이상 벌써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끝났다. 도망가서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여 명으로 벌써 줄었죠. 항우가 음릉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더니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갈지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농부가 항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결국 늪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한나라 병사들의 추격이 더욱 수월해진 거죠. 항우는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남은 수는 28명. 한나라 기병대는 수천 명이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 폼을 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벌써 8년 되고 70여 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천하패권을 차지했는데 현재 이렇게 공공하게 된 이유는 내 능력 탓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내가 오늘 입증해 보이겠다. 오늘 3번 승리를 할 거다. 호위를 뚫고 적장을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적군의 깃발을 부러뜨리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28명을 셋으로 쪼갭니다. 자, 약속된 시간에 산 동쪽에 모이자라고 얘기해서 항우가 한나라 장수 1명의 목을 베게 됩니다. 항우는 이 포위망 속에서 100여 명 정도를 죽게 되는데 이때 초나라군은 단지 2명만 죽게 되죠. 도대체 아니 초나라군은 뭐 무적의 부대인가요? 28명으로 이거 일당백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찌됐든 항우의 용력, 이 전투력 부분들이 얼마나 센가 하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장치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적어도 1대1로 붙어선 항우를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무력에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항우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강조가 여기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28명 남았다는 건요. 항우의 최측근 호위대이고 가장 무술 능력이 뛰어난 그런 군대입니다. 남은 최후의 부대니까 가장 힘도 세겠고 결사적으로 붙었을 거 아닙니까? 한나라 군대가 피해를 많이 입긴 했지만 보나마나 살살살 몰아서 잡아야 되겠다. 열심히 몰아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자, 이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동쪽 오강에 이르게 되죠. 그때 오강의 정장이 항우 편입니다.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강동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땅은 작지만 왕노릇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너시면 배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항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서쪽으로 갔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으니 창피해. 유방은 갔을 텐데. 유방은 갔겠죠. 그러니까 항우는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항우는 그 정장에게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말 추를 주고 기병에게는 모두 말해서 내려라. 손에는 이 단병기, 짧은 칼이죠. 칼을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한나라 군대 부분들을 상당수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한 10여 군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자신의 부하였던 여마동을 갖다가 만나는 거죠. 이 배신했던 부하들이 많은 거죠. 너가 여마동이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마동. 그랬더니 항우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드디어 초안지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항우가 최후를 맞게 되죠. 시신을 나눠 가졌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 부분들이 죽였는데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항우의 시신을 갖고 오면 제후로 만들어주겠다고 유방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서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는 거죠. 그 중에 5명이 각각 몸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 항우의 땅을 5으로 나누어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제후로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박사님 보시는 항우는 어떻다? 제가 보는 항우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하죠. 저도 사실 항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천하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제후들을 제대로 잘 배치를 해서 유방을 특히 잘 구워 삼기만 했다면 아마 천하를 자기가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항우가 갖고 있는 그릇이 그런 그릇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항우가 자신이 세운 공로를 자랑만 하고 역사를 거울에 삼지 못해서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한 게 한울이 그를 망하게 한 이유였다라고 사마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철저하게 유방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죠. 무력, 항우, 지혜, 그야말로 이 통치 능력, 정치력 이런 부분은 유방, 현실론자인 유방, 그리고 항우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처럼 약간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인물이었던 항우. 그러나 결국은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무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